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우리 박 의원 할 때 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호남 쪽에 있으면 그 지역 정서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참 거기서 이렇게 이 그 보수라든지 이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본인이 네. 그런 어떤 생각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사실 정치 빼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칼럼도 써보고,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한계가 좀 느껴졌었고요. 네. 한계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싫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도 들어주고 직접 소통을 해야지 저희가 뭐 호남대학포럼에서 아무리 뭐 이제 좋은 연자분들 모시고 강연을 해도 네. 새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정률성 이슈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에 그런 것들을 다가서고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출마를 하게 됐고, 물론 비례대표도 이제 뭐 제안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나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 4년 뒤에 일을 기약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4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네. 지금 당장 부딪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원래 호남이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승만을 70% 지지하고, 네. 윤보선과 박정희가 붙었을 때는 박정희를 60% 지지하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87년 김대중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첫 당선을 인제에서 보궐로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목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고 3당 합당되고 호남이 소외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완전히 이제 우리를 이제 호남을 약간 이끄는 약간 메시아처럼 이렇게 돼버리셨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끄는 DJ 계통 그런 정치인들이 이끄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따라간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그 마음을 얻은 정치인들이 따라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고 또 전공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참 지금 현재 병원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병원도 완전히 그냥 접었죠, 그건. 이제. 접었어요. 접었고 이제 뭐 이제 저 그 원장을 하지는 않았었고 주로 이제 봉직 의사를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순간 한 3개월만큼은 이 제 사랑하는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중앙무대에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네. 지금 이렇게 뭐 한 장면이 나오네요. 가서 이제 네네. 명함도 나눠드리고 네네. 옛날에는 막 명함 그냥 뭐 버리고 뭐 침뱉고 이런 분도 많았다면서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출마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제 광주 이게 지역구가 세지 8개가, 않으면. 네네, 8개가 되는데 2개구 출마하고 막 3%, 4%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각오를 하고 갔었어요. 그냥 이제 그냥 부딪히자. 그리고 뭐 후원금 많이 들어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갔어서 이제 뭐 이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이제 진짜로 이제 찢는 분들도 있고 침 뱉는 분들도 이제 겪고 나면은 좀 마음이 좀 상하긴 하더라고요. 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응원해 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당원이라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진짜 TV에서 많이 봤다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힘이 되고 있고요. 또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활동하는 지역구에 시의원이 거의 한 20 몇 년 만에 이렇게 최초로 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그래요? 됐었어요. 오. 비례로. 네. 그래서 그분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구에 옛날에 이제 박주선 의원님 이제 예.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뭐 양로원이 어디에서 몇 시에 누가 어떻게 모이는지 뭐 새마을 금고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이취임식이 열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이렇게 명함 이렇게 나눠드리고 인지도도 올리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환경이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누구죠? 지금 안도걸 이번에 후보님입니다. 네네. 이번에 그 경선에 뒤집어졌죠. 네네네. 이병훈 그 의원님, 현역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님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병훈 의원님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친이낙연, 친낙이죠. 친낙계죠. 그랬던 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죠. 보니까요, 이번에 민주당의 지금 공천을 보니까 이 경선에서 민영배 빼고는 전부 다 네. 뒤집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진짜 왜 그런 거 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망이 굉장히 크시고요. 네. 그런 어떤 지역 주민분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낙연, 이재명 당으로 이렇게 돼버렸다. 아, 그 네. 지역민들이 그 네. 결과에 대한 실망이 네, 네. 크다는 실망이 말씀인가요? 크다면 전체적인 뭐 오.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약간 비토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여론조사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여론을 반영했을 텐데. 네, 네. 근데 실제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왜 다 바뀌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의 그런 어떤 그 권리당원들 네.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그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좀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어둠의 조직이군요. 그런, 어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오. 있더라고요.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정말 그래서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네. 측면에서 어떤 금전적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예, 많이 좀. 그런 오번에 생각이 어디 들었습니다. 후보는 보니까 전압 네. 부대 뭐 운영하다가 또 걸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다가 네.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네. 대명천재 그게 통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광주라는 그 데가 참. 경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권리당원 많이 확보해 놓고 사람들 많이 확보해 놓고 전화를 잘 받아주면 사실 저도 전화 잘 못 받아요. 저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그 번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번호를 오히려 더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열심히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네. 굉장히 그 반영이 또 바로바로 되고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 통진당이 그 2012년에 관악구에서 그 짓 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그게 광주에서는 통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맘먹고 하려면 못할 거 뭐 있겠어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순천 거기에 이제 네. 그 누굽니까? 참 이분 이름이 진짜 어려워. 김혜경 예. 여사님의 네. 어떻게 보면 수행을 권향엽. 하셨던 아 권향엽 씨 정말 이름이 정말 안 외워져요. 그렇죠. 네. 처음 들었죠. 네. 네, 처음 들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지역민들은 굉장히 이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라든가 TK 같은 곳은 보통 이렇게 좀 스펙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분들, 이런 분이 와서 우리랑 같이 호흡하고 악수하고 이러네.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와주길 바라잖아요. 네. 잘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려왔을 때 지역민들의 실망이 엄청 큰 거죠. 예. 사실 저는 그분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우리 이정현 의원님 네. 예, 이렇게 그 지역에 막 계시고 계시니까 우리 이정현이 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도 있었어 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가 네. 보니까 소병철 의원하고 둘 다 이번에 날아갔잖아요. 네. 지금 다시 뭐 하긴 하지만 네, 저는 참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네, 네. 특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부인 문제라서 김혜경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을 왜 고발합니까? 저희 문화일보를 왜 고발합니까? 아니 웃기잖아요. 네? 그 우리 간분이 그 뭐 권양엽 짤이 있습니까? 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거 말이죠. 저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인데 네. 거기 보면 비서실이라고 돼서 네, 네. 그 비서실에 배우자실이 있고 거기에 부실장으로 권향엽이 이제 저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데 저러고 당연히 저기 있는 사람 다 비서잖아요. 근데 그 비서를 비서라 이야기했다고 지금 뭐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저 이재명의 국어 감각은 비서하면 몸종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미 위원장도 오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뭐 그렇게도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 저 또 박은식 비대위원이 또 뭐 네. 의사니까 네, 네. 최근에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물론 의대 증원에 관해서는 사실 의사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우리 형사소송의 뭐 지나친 남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에 담겨서 좀 이렇게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대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보통 우리 의료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와 그리고 의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공공성을 먼저 이렇게 앞세웁니다. 그게 사실 당연한 측면이기는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은 의과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학습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비용이라든지 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같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점들 이런 것들을 겪고 났을 때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지 나라가 해준 게 무엇이지 이제 내가 다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공성만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선을 마주했을 때 조금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좀 세요 보면 서로 간에 정부에서 나오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 의료계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그래서 좀 잘 마무리돼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결정들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여러분 아마 저도 오늘 박은식 의원 처음 뵙는데 이게 참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뭐 님자 절대 안 보시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참 이 저쪽 애들을 보십시오. 그냥 말이 얼마나 거칠고 진짜 욕설만 하고 이런 사람하고 우리 구자령 의원 우리 박은식 의원 보시면 기본적인 이 품성과 인성이 일단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참 이런 분들이 좀 국회에 많이 들어가셔서 정말 국회 문화를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존중해야죠. 좀 네, 그 공식 명칭은 꼭 써야 되고요.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너무 저질화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조국 신당을 걱정해서 우리 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나오신 분들이 비례로 받은 분들이 다 이분들이 비례를 받아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결국에는 또 정쟁만 일으킬 그런 옛날 일들 가지고 정쟁만 일으킬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건 나라를 위해서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서로 존중하고 좀 좋은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든든합니다.